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정말 귀한 고악기를 연주하는 아름다운 연주자입니다. 피아노의 조상격인 하프시코드 스페셜리스트 조성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작년까지 너무 바빴어요. 정말 네. 연주와 행사가 많아서 번아웃 비슷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이제 겨울에는 좀 쉬자 하고 집에서 거의 수면 바지만 입고 있다가 오늘 모처럼 화장도 하고 차려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하프시코드 연주자 조성현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 음악원에서 하프시코드 분야 최초로 만점 졸업을 했고요. 헤이그 왕립 음악원 자코그 클래스 조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유럽 전역과 미국, 아시아, 남미의 주요 음악 페스티벌과 연주홀에서 초청 연주 및 마스터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얼리뮤직 썸머 코스 교수, 대전 바로크 음악제 음악감독, 한국 바로크 협회 페스티벌 음악감독, 아니마코르디 바로크 앙상블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 바로크 협회 회장과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음악은 일부러 찾아 듣지 않는다면 솔직히 찾기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하프시코드 연주자 조성현과 멋진 연주곡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프시코드라는 악기를 여러분께 알릴 수 있을까 또 오늘 아주 긴장이 되면서 흥분이 되는데요. 음악과 인생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 제 앞에 앨범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앨범을 받고 나서 좀 놀랐는데 여러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앨범입니다. 보니까 이 메이드가 다 네덜란드네요. 여러분 직접 우리 조성현의 사인을 받은 앨범 선물 오늘 드리니까요.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프시코드는 피아노의 전신 악기입니다. 바로크 시대 주로 연주했던 고악기인데 어떻게 하프시코드를 전공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오르간을 전공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저 곽동순 교수님의 제자였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부전공으로 하프시코드를 하셔가지고 예. 선생님 방에 하프시코드가 있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항상 보다가 신기한 악기다 이랬다가 선생님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프시코드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연주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가 잘할 것 같다 하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오르간은 이제 추운 이런 교회에서 연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프시코드 일단 난로 피우는 난방되는 따뜻한 데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대박 예감인데 그렇죠? 오르간은 추운 데서 연습을 하는데 네, 성당이나 교회에서 막 거의 이렇게 조끼 입고 벌벌 떨면서. 장갑 껴도 손실 입고 코 시리면서 연습해야 되는데 하프시코드는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불도 켜고 가습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 하프시코드 했을 때 솔직히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좀 매력이 어떤지 자랑 좀 해주세요. 매력이요. 네. 일단은 이제 외관이 사실 네. 피아노가 발명이 됐을 때 이제 저희 하프시코드의 외관이 건반 악기의 외관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그걸 네. 그대로 따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기타예요. 그러니까 ting겨서 소리를 내는 기타라서 건반이 현을 대신 튕겨주거든요. 근데 그 건반이 현을 튕기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뽁뽁이 터트리는 느낌. 뽁뽁이. 예. 그렇군요. 예. 건반 악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반을 갖고 있는 튕기는 악기예요. 그럼 어떻게 정의해야 되죠? 발현 악기입니까? 건반 악기? 발현 악기인데요. 발현 악기죠. 그러니까 네. 그 기타인데 건반이 있는 기타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건반이 있는 기타. 예. 좋습니다. 자, 하프시코드는 건반이 있는 기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프시코드 연주곡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곡을 먼저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네. 오늘 악기를 못 가지고 와서요. 아쉬워요. 네, 그래서 음반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네네. 골드베르그 바리에이션은 뭐 모두가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곡인데 네. 그 중에 아리아.
네. 아리아 다카포. 네, 네. 알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바흐 작품 번호 988 중에서 아리아 다카포 조성현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에서 아리아 다카포 조성현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하프시코드 연주자 조성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조성현의 하프시코드 연주 CD 앨범을 선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 오늘은 하프시코드 연주자 조성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하프시코드 솔로 연주곡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앨범은 혹시 언제 녹음한 건가요? 예, 제가 한때 그 골드베르그가 저를 먹여 살려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2012년도 경에 이제 연주는 보통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제 연주 공모까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때 골드베르그 연주가 한 1년에 한 20여 회 오. 정도 초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와. 스페인 투어도 하고 이제 네덜란드랑 이제 유럽에 있는 페스티벌을 다니던 차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녹음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예. 사실은 녹음은 그래서 2013년도 겨울 초에 했었다가 네.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네. 나중에 좀 또 이렇게 뭐 넉넉치가 않은데 살림이 금전적으로 물어내는 게 근데 뭐 지나고 들어보니 뭐 그때처럼 그렇게 그런데 느낌이- 교수님 되게 넉넉해 보이세요.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또 유일하게 한 벌 있는 걸 이렇게 또 빼입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앨범을 보니까 그 2013년도에 녹음을 했다고 적혀 네, 있고 맞습니다. 발매를 19년도 했네요. 네, 네, 조금 미뤘다가 아, 저 심정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앨범을 제가 19개나 냈는데 예, 전에 냈던 앨범 들으면 지금 못 듣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재방송에 틀 때마다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또 조금 들을만한 거 아, 그래요? 그때보다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정경이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성현에게 하프시코드를 연주한다라는 것 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업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그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같이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벌이가 넉넉지는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프시코드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누구보다 가장 부자처럼 보이세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소개를 음악을 하고 하는데 네. 이 에너지가 저에게 전달이 되는데 뭔가 좀 여유롭고 너무 행복하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내 하는 일에 행복하고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부자 아닙니까? 완전 부자입니다. 자,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하프시코드는 솔직히 이동이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프시코드는 항상 연주할 때마다 악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구비가 돼 있는 곳이 많아요. 아, 극장에. 그러니까 그런 곳은 이제 네. 만약에 제가 악기가 잘 맞고 쓸만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요한 독주 같은 거는 뭐 아주 먼 거리 아니면 가지고 다니고 네. 또 쓸만한 악기고 잘 맞는 악기가 있으면 거기서도 하고 네. 아니면 이렇게 뭐 거기서 지금 이동 가능한 리스트를 줘요.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선택해서 연주도 하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거의 가지고 다니죠. 그 하프시코드를 이야기할 때 바로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런데 바로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뜻은 일그러진 진주라고 네. 알고 있지만 네. 솔직히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이해도가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성현의 이제 앞으로의 활동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바로크 음악의 이 중요성과 중요성.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로크 음악이 이제 뜻이 일그러진 질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왜 사실 일그러진 질주일까 많이들 생각은 이제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못난이 진주 네. 그거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같은 구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never the same. 뭔가는 다르고 그래서 장식도 하고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바로크 시대는 의뢰된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영주가 의뢰를 하든 교회에서 의뢰를 하든 그래서 듣기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지금 클래식 음악의
근간이 되는 음악이라서 이 바로크 음악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파생돼서 발전하고 뭐 반대되는 뭐 연주 이런 작곡도 하고 이러면서 발달이 된 거라서 바로크 음악을 이해를 하면 훨씬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화 이영애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에서 친절한 금자씨 네. 거기서 비발디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영화를 볼 때는 그 음악이 솔직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화에 집중하느라. 근데 제가 이제 비발디를 공부하면서 어디에 나왔지 보니까 친절한 금자씨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에 빠지니까 약간 뭐랄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예, 듣기 편한 음악이죠. 예, 네. 그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시간을 그때 가졌었는데 오늘 또 이 고음악 전문가가 나오니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4310님, 조성현 교수님 너무 팬이에요. 작년 말에 바로크 협회 연주 갔을 때 진짜 너무 신선하고 멋졌습니다. 그때도 음악 설명 너무 재밌게 듣고 입담이 좋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입담 장난이 아니시네요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시면 그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사회자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4825님, 오늘 대화 정말 유쾌해요. 하프시코드 연주자 조성현님 반갑습니다. 마찬가지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6203님, 하프시코드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맑아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수미님, 와우, 귀한 악기인 하프시코드를 조성현님 손길로 직접 들을 수 있다니 너무나 황홀해요. 마치 14세기 이탈리아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825님, 유럽 궁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하프시코드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이건 응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연세대학교 학부에서 하프시코드 전공이 몇 년 전부터 신설이 돼서 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도 필요하니까 연락 주시면 전화번호를 드려야 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하프시코드 전공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연세대밖에 아니요, 없는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아.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두 군데 있는 건가요? 학부는 그렇게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얼마나 귀한 학과입니까? 자, 정보 주셨으니까 문의 있으시면 연세대학교 뭐 조교실로 전하면 되나요? 아주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4612님, 조성현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반갑네요. 건반 있는 기타, 하프시코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네요. 악기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성현님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요. 오늘 방송 귀 기울여 함께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인기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이제 지인들한테 조금 나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직접 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어떡하지? 아, 이 매력이 거의 뭐 빵빵 터집니다, 여러분. 자, 하프시코드 연주를 앞두고 혹시 이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연주를 앞두고서 하는 뭐 루틴이나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고요. 네. 그냥 저희는 워낙에 조율이 많이 그렇죠. 틀어지는 악기라서 예. 조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항상 그 걱정은 달고 삽니다. 그러면은 연주 때마다 조율상 항상 옆에 있나요? 참 그러면 좋겠는데 네. 하고 이제 가시나요? 그러니까 형편이 좀 되는 연주들은 이제 그렇게 뭐 대동을 하고요. 만약에 너무 이 또 버젯이 적어서 이제 열악하다. 나눌 게 없다 싶으면 혼자 직접 합니다. 나눌 게 없다. 아, 정말 고급 용어들 정말. 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연주곡 한 곡 들을 텐데요. 텔레만의 곡을 듣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앨범을 정말 이 약간 울컥하는데 앨범을 3장이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또 텔레만이 있습니다. 텔레만의 파리 사중주 중에서 2단조 모델의 조성현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텔레만의 파리 사중주 중에서 2단조 모델의 조성현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앨범을 쭉 살펴봤는데 일본에서 발매하셨네요. 예, 녹음은 유럽에서 하고 발매는 일본에서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뒤에 보니까 플루트 연주자가 마에다, 예, 리리코 마에다. 리리코 예. 마에다, 또 바이올린과 비올라도. 예, 료테라카도 선생님하고 가오리 우에무라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하프시코드를 예, 우리 제가 조성현. 네. 그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는 오르간을 전공하고 예. 네. 대학원에서는 하프시코드를 전공한 최초의 학생이 맞습니까? 예,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낚으셔야 되는데 이제 하프시코드를 해봐라 하고 배울 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때 대학원에 전공을 바로 개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개설을 먼저 했는데 학생이 안 올까봐 저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지금은 그런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학원 1기 졸업생이네요. 예, 1회. 예, 예. 제가 제일 와, 처음 전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또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는 상황이 예, 예, 됐잖아요. 그건 참 행복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하프시 코드와 고음악에 대해서 또 아실 수 있는 기회라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데 그 연주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고음악, 바로크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워낙 화려한 대중음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까도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어머니 같은 음, 이 클래식에서도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음악이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정화되는 저 느낌을 받는데 그리고 또 악기를 만든 재료 자체가 네. 이때가 훨씬 자연의 재료를 많이 썼어요. 자연의 재료. 예, 그러니까 뭐 현악계 현두, 이 겉트줄. 그러니까 네. 이 동물의 창자를 꼬아서 네. 만든 거, 그리고 뭐 나무 이렇게 다 자연에서 오는 재료들이라서 거기서 오는 편안함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논문 중에 이 바로크 음악을 들었을 때 이런 인간이 들었을 때 오는 생체 변화나 이런 부분도 논문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음악 들을 때 이 농장에서 젖소에서 우유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얘기를 진짜요? 저희가 네. 들은 게 있어서 아, 그런 부분들도 저는 오늘 불현듯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좀 수소문을 해서 아는 학자들을 다 전화를 돌려서 한번 아, 오늘 정말 빵빵 터지네요. 괜찮았습니까? 너무 즐거워요, 교수님. 와, 좋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연세대학교 오르간 전공 학부, 대학원 하프시코드, 그 후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서 고음악의 명문이죠. 헤이그 왕리 음악원에서 하프시코드 분야에서 만점으로 졸업을 하고 또 음악원 최고 영예인 폴크 메달을 수여를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이그 특사 거기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와, 자랑 좀 해주세요. 학교 유학 시절에 어떠셨습니까? 유학 시절에요. 네. 그 네덜란드 하면 다 꽃과 풍차의 나라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얼마나 비가 내리면 꽃이 저절로 자라고 얼마나 바람이 불어대면 풍차가 막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에서 바람 갖고 뭐 못할 거면 그게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네. 정말 날씨가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 놀 수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공부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놀다 지쳐서 연습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가는 시간이 없는 날씨가 그렇게 안 좋나요? 너무 안 좋고요. 제가 어. 그 유럽 연주를 다녀보니까 스페인은 연주만 가도 저도 놀고 싶어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왜 그쪽에 날씨 안 좋은데 철학이 발달하고 네. 저쪽이 미식의 나라고 이런지를 뭐 날씨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기후의 영향으로. 그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아. 일조량이 다르니까요. 네. 아, 이렇게 전문 용어 일주량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하나 야, 준비해 왔습니다. 와. 제 생각에는 하프시코드를 이제 앞으로 전공을 하는 학생들 또 하려는 예. 학생들이 저희 방송이 또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찾아볼 것 같은데 이 하프시코드를 전공하는 학생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의 음악이 더 맞습니다. 뿌리게 갈 수 네. 있고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의 고음악을 알리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교수님께 배워서 해외에 나와서 고음악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하프시코드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일단은 좋아서 직업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음악을 계속 저 스스로 실현을 하다 보면 네. 제 음악을 좋아하는 청중들이 생기고 또 그 숫자를 늘려가면서 제가 음악가로서 또 계속 또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다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전공해서 어떻게 먹고 사나. 네. 근데 정말 좋아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어쨌든 아주 잘해야 무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음악가로서의 길은 조금씩 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수님 아주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배운 하프시코드 연주자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까? 네. 네. 오늘 좀 차리고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소개를 했지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바로크 앙상블 또 한국 바로크 협회 또 이 대전 바로크 뭡니까 페스티벌입니까? 네네. 대전 바로크 축제. 축제 네. 페스티벌 맞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또 찾아가서
공연을 볼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네. 이제 이런 외국 동료들하고 또 료테라카도 교수님하고 아니마꼬르디라는 앙상블을 했었어요. 네. 시작을 했다가 제가 한국에 오면서 중단이 됐었죠. 네. 그리고 워낙에 료테라카도 교수님이 유명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듀오로 가는 거는 아니마꼬르디라고 올려도 료테라카도 성현조 이렇게 이제 광고가 나갔었어요. 네. 그랬다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교류가 적어졌잖아요, 해외랑. 그러면서 이제 앙상블 음악, 큰 오케스트라 음악에 대한 좀 이렇게 저의 마음에 갈망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한국에서 제가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너무나 재주 있는 현악기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왜 여기서 시작을 못할까 싶어서 용기 내서 저희 이제 학생들, 바로크 수업 들은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한국 온 지 6년째인데 몇 해에 걸쳐서 뽑은 우리 친구들하고 예,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매년 정기 연주회는 이제 하겠네요. 네네. 작년에도 아. 연주가 꽤 있었고요. 또 네. 올해도 이제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대전 바로크 축제는 지금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예,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이제 축제예요. 제가 외국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네. 이제 대전기의 황하연 대표님께서 워낙 바로크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네. 한국의 좋은 바로크 음악을 소개하면 좋겠다 이래서 저를 잘 모르시는데도 저를 이제 음악 감독으로 같이 하자고 하셔서 그때부터 해갖고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대전예술교육의 황현 사장님이 정말 우리 교수님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소문이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아, 제가 또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와, 알겠습니다. 한국 바로크 협회에서도 회장님으로 계시는 거세요? 아, 그것도 이제 제가 네. 한국에서 코로나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정말 바로크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꼭 바로크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클래식 연주자, 미술가, 무용가, 뭐 한국 음악가 해서 저희가 진짜 분야의 다 전문가들이 바로크 음악과 관련된 걸 아. 같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문화의 융복합적인 시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크 음악, 좋은 바로크 음악을 소개하는 걸 베이스로 그렇게 다양한 좀 서로 연구하고 연주하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뜻이 맞아서 작년 9월, 10월에 저희가 첫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학술 활동과 연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방송 이후로 바로크의 커넥터 조성현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뭐 바로크에 관련된 부분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메시지가 지금 누적돼 있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0184님,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프시코드와 챔발로 같은 악기인가요? 클래식 이제 입문합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이렇게 또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걸 질문을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프시코드와 챔발로는 같은 이제 명칭입니다. 네. 영국에서 미국에서는 하프시코드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챔발로. 그렇군요. 이렇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클라브상. 프랑스에서 뭐라고요? 클라브상. 전혀 이렇게 말하면 또 프랑스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너무 유쾌합니다. 박지혜님, 유쾌하신 교수님, 긍정의 아이콘이네요. 연주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하트 5개 보내셨고요. 4825님, 하프시코드 연주 정말 매력적. 당장 앨범 사야겠어요.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셔야 널리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1435님, 사랑하는 악기 하프시코드. 오늘은 조성현님 방송 꼭 듣고 싶어서 계획된 일정도 바꿨어요. 따뜻한 공간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일까요? 하프시코드 소리를 들으면 마치 오래된 정든 집에 따뜻한 벽난로 옆에 있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더 간절한 느낌 감사해요. 아까 우리가 나눈 멘트를 잊지 않고 네. 오르가는 춥게 연습하고 네. 하프시코드는 따뜻하게 난로 틀고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우리 청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와, 감동입니다. 5163님, 겨울 아침 우울한 마음에 하프시코드 음색이 마음을 다독이고 생기를 줍니다. 김옥선님,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는 분도 유머러스한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이런 인식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대중들에게 어렵게 인식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좀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유입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하프시코드의 고상한 이미지에 또 해가 될까 두렵긴 하지만 네. 아주 우아하십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자, 4386님, 사랑하는 교수님, 수화와 귀호강 중입니다. 보고 싶어요. 저희 아니마 코르디도 초대해 주세요. 여긴 정말 지인입니다, 제가. 네, 정확하게 인증됐습니다. 네.
이 아니마 코르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직접 이끌고 있는 앙상블, 네, 또 네. 제자분들로 네, 네. 구성되어 네. 있는 귀한 앙상블입니다. 여러분 아니마 코르디 앙상블 연주했을 때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라모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연주해용 클라브생 작품집 중 모음곡 1번 C단조 라 쿨리캄을 조성현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모의 연주해용 클라브생 작품집 중 모음곡 1번 C단조 라 쿨리캄 조성현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라모의 음반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감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되죠? 감사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음반은 교수님께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작업했던 음반이에요. 워낙에 좋아하던 연주자들 그리고 항상 큰 영감을 주는 좋은 연주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한 음반이고요. 네, 그때 또 저희가 라모 음반 내면서 많은 연주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만난 청중들도 너무 감사하기 기억이 되고 네. 또 재밌게 음반 작업을 했으나 또 이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이제 예전에 극장이었던 데를 뭐 이렇게 개조한 음악홀에서 했었는데 네.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프랑스 음악의 특징에 장식음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관절이 나가는 줄. 너무 추워서. 저는 이 세 장의 앨범을 보면서도 네. 제가 좀 느낀 바가 뭐냐면 보통 그 아티스트가 앨범을 낼 때 본인의 얼굴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조성현의 얼굴이 들어간 앨범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 없는 음악가를 지향하고. 제가 이걸 보더라도 얼마나 이 바로크 음악의 또 겸손함을 알 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또 솔직히는 메시지가 너무 듬뿍 와가지고 다 소개를 못해서 아쉬운데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강태환님, 아름다운 음악 고맙습니다. 유학 시절 스위스 느샤텔에 위치한 고음악 박물관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프시코드 연주를 듣고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오늘 원 없이 듣게 되어 기쁨 충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성님, 하프시코드로 듣는 새로운 클래식의 귀가 트입니다. 마치 클래식의 원조를 알게 된 것 같은 벅찬 감동이 느껴지네요. 재미난 해설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조성현의 출연으로 여러분께 하프시코드의 매력, 고음악의 매력을 듬뿍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덩달아 저도 신이 납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믿겨지십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와, 네. 저는 정말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질문을 할 수 없고 마지막 질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재밌게 놀았어요. 워낙에 잘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아이, 별 말씀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프시코드 연주자 조성현의 꿈은 무엇입니까? 뭐 너무 많은데요. 가장 간절한 꿈은 저희가 바로크 전문 연주자로서도 모두가 이 생계가 편히 유지되는 날이 오는 거. 그래서 저희 아니마 꼬리드 친구들도 아니마 꼬리드 의뢰되는 연주만 해도 충분히 이 생계가 유지될 만큼 바로크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꿈입니다. 오늘 그 EBS에 딱 맞게 교육적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해주셨는데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해학적으로 들리는데요. 연주자가 연주만 해도 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민들께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네.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되는 사회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예, 저에게는 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너무 즐거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웃다 끝낸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